이 내용은 이제 2016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한 반 정도가 뭐 앵커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 이렇게 밝혀서 좀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JTBC 뭐 간판 앵커죠. 손석희 앵커. 네. 손석희 앵커를 뭐 교체를 하라는 요구가 그 홍석현 회장에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것이 나온 것은 그 작년 10월 그러니까는 이 센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전의 일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청와대도 힘이 떨어졌으니까는 그런 압력은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언론 개입, 특히 언론의 인사 문제에 그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고 네. 그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에도 또 방송국에 대한 공영방송국 방송국에 대한 뭐 인사 개입 문제 네. 뭐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었고 네. 그 과정의 하나가 직접 전직 그 언론 사주 그 육성으로 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리고 또 이것뿐이 이런 문제뿐이었겠느냐, 그 JTBC 문제뿐이었겠느냐, 다른 언론사 문제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언론 사주에게 뭐 특정 언론이 대한 인사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점에 왜 홍 전 회장이 이런 걸 공개를 했는가 두 가지 부분 같은데요. 좀 두 번째가 더 궁금합니다. 아니, 첫 번째는요. 네. 그랬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사실 손석희 앵커가 굉장히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보도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되더라든지 그리고 이런 소문들은 사실은 보도가 안 됐으면 이제 뭐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뭐 앵커라든지 뭐 방송 출연이나 패널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청와대 간섭이나 도도 방향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굳이 이것이 이 정부만 있었겠는가? 네. 전 정부, 전 정부에서 과연 없었겠는가? 과연 그리고 손석희 앵커만 해당됐겠는가라는 네.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빙산의 일각 같기도 하고요. 네, 빙산의 전 일각이라고 보고 네. 이거야말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폐 중에 적폐인 거죠. 단순히 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정권들 언론에 대한 태도. 그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홍석현 회장이 왜 이미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를 사실은 홍석현 회장 그만두신 것도 참 희한한 타이밍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해당 음성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5번에서 6번 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번에 처음 밝히는 겁니다마는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그때 사실은 저는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 그 사건에 연루돼서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사실은 좀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21세기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외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의 얘기를 이제 육성 직접 들어보셨는데, 자 김태 변호사님, 그 하던 말씀 이제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런 외압들이 있을 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정말 안 되는 외압이라면 정말 그때 당시에 밝히든지 내가 어제 청와대에서 이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면 묻고 가든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 사주들이나 다른 어떤 보도본부장이나 편집국장들 이런 전화들을 앞서 그 송국권 본부장 잘 언론 이렇게 오래 계셨지만 다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때 예. 밝히든지. 그게 아니면 묻고 가는 건데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기 대선 전국에 얘기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홍석현 회장은 지금 JTBC 자리에서 내려오고 네.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홍석현 회장의 어떤 이런 발표들이 물론 홍석현 회장은 지금 뭐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번 대선 출마는 못하지만 네. 앞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들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게 뭐 비판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뭐 그런 관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송구권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 또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9007님은 고려대 성폭행 사건 SBS가 끝까지 추적해달라는 주문을 보내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2부 이슈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의 이른바 그 청와대 그 보도에 대한 외압 폭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보내고 계십니다. 청취자 5064님은 억압을 받고 말을 못한 언론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하는 지적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외압까지도 보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반론이 또 있네요. 그 당시에 밝혔다면은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놔뒀을까요? 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지적 이용옥님이 보내셨고요. 김재현님은 이제 방송국이나 언론 외압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셨습니다. 이 전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지적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또 일부 청취자들이 보내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특정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정권에서 언론이나 간섭이나 탄압 같은 것들은 늘상 있어 왔다는 뭐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거지. 네. 예전 정권에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박근혜 정권에 사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항상 우리 정치권과 통치권자들이 언론에 대한 간섭과 그런 것들 늘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전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이것은 추측 아닙니다. 그때 사실 그렇습니까? 네, 추측 아닙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특히 그럼 정권마다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뭐 청와대 출입했을 때 뭐 그때 뭐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노골적인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협조를 구하는 언론사의 협조를 구하는 그러니까는 그 홍보수석 소관인데 정무수석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어떤 출입처 같은 기자 출입처 같은 문제 뭐 그 정도로 뭐 협조를 구하고 했지만은 아까 홍석현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21세기에 대통령이 직접 그 사주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또 특히 대통령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2번이나 사주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저는 좀 납득하고. 전 회장의 얘기를 이제 육성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자 김태 변호사님, 그 하던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런 외압들이 있을 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정말 안 되는 외압이라면 정말 그때 당시에 밝히든지 내가 어제 청와대에서 이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면 묻고 가든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 사주들이나 다른 어떤 보도본부장의 편집국장들 이런 전화들을 앞서 그 송국권 본부장이 잘 언론 이렇게 오래 계셨지만 다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때 예. 밝히든지. 그게 아니면 묻고 가는 건데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기 대선 전국에 얘기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홍석현 회장은 지금 JTBC 자리에서 내려오고 네. 그러면 대선 출마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홍석현 회장의 어떤 이런 발표들이 물론 홍석현 회장은 지금 뭐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번 대선 출마는 못하지만 네. 앞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들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게 뭐 비판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뭐 그런 관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송구권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 또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9007님은 고려대 성폭행 사건 SBS가 끝까지 추적해달라는 주문을 보내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2부 이슈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의 이른바 그 청와대 그 보도에 대한 외압 폭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보내고 계십니다. 청취자 5064님은 억압을 받고 말을 못한 언론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하는 지적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외압까지도 보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반론이 또 있네요. 그 당시에 밝혔다면은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놔뒀을까요? 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지적 이용옥님이 보내셨고요. 김재현님은 이제 방송국이나 언론 외압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셨습니다. 이 전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지적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또 일부 청취자들이 보내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특정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정권에서
이나 간섭이나 탄압 같은 것들은 늘상 있어 왔다는 뭐 비판적인 말씀. 이 내용은 이제 2016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한 반 정도가 뭐 앵커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 이렇게 밝혀서 좀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JTBC 뭐 간판 앵커죠. 손석희 앵커. 네. 손석희 앵커를 뭐 교체를 하라는 요구가 그 홍석현 회장에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에 나온 것은 그 작년 10월 그러니까는 이 센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전의 일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청와대도 힘이 떨어졌으니까는 그런 압력은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언론 개입, 특히 언론의 인사 문제에 그 청와대를 직접 개입을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고 네. 그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에도 또 방송국에 대한 공영방송국 방송국에 대한 뭐 인사 개입 문제 네. 뭐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었고 네. 그 과정의 하나가 직접 전직 그 언론 사주 그 육성으로 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리고 또 이것뿐이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홍석현 회장이 왜 이미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를 사실은 홍석현 회장 그만두신 것도 참 희한한 타이밍 아닙니까? 저 네.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해당 음성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5번에서 6번 되고요.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 2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번에 처음 밝히는 겁니다마는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그때 사실은 뭐 저는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 그 사건에 연루돼서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사실은 좀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외압을 받아서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21세기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외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이런 문제뿐이었겠느냐. 그 JTBC 문제뿐이었겠느냐. 다른 언론사 문제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언론 사주에게 뭐 특정 언론인에 대한 인사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도 좀 충격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점에 왜 저 홍 전 회장이 이런 걸 공개를 했는가 두 가지 부분 같은데요. 지금 두 번째가 더 궁금합니다. 아니 첫 번째는요. 네. 그랬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사실 손석희 앵커가 굉장히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보도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되더라든지 그리고 이런 소문들은 사실은 보도가 안 됐으면 이제 뭐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앵커라든지 뭐 방송 출연이나 패널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청와대 간섭이나 도도 방향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굳이 이것이 이 정부만 있었겠는가? 네. 전 정부, 전전 정부에서 과연 없었겠는가? 과연 그리고 손석희 앵커만 해당됐겠는가라는 네.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빙산의 일각 같기도 하고요. 빙산의 전 일각이라고 보고 네. 이거야말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폐 중에 적폐인 거죠. 단순히 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정권들 언론에 대한 태도.